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따뜻한 봄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나무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화단을 장식해줄 야생화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그마한 사이즈의 아담한 식물이지만 몸집에 비해 화사한 꽃무더기를 보여주는 상록의아리. 줄기를 태우거나 기다란 화분 내에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키우셔도 멋스럽답니다. 야외에서는 반양지도 괜찮지만 실내에선 창가 근처에 위치해주세요. 핑크빛 마블무늬가 물든 겹꽃을 피워내는 하기무 설란. 고산지대의 바위 틈에서 자생했던 구근식물이에요.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구근이 무르지 않도록 과습에 주의하고 꽃이 한 차례 피고 진 이후에는 영양제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답니다. 봄에서 초여름에 피어나는 병솔나무. 꽃이 병을 닦는 솔처럼 생겨 병솔나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꽃이 지면 콩알만한 열매가 촘촘히 달리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꽃술이 부드러운 붓처럼 생겨 밍크 붓꽃, 털 군자란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해마다 충실히 꽃대를 올려주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휴면기에 들어가는 구근식물로 잎이 없어질 때 물주기를 멈춰주시고 가을에 꽃대가 올라오면 관수해주세요. 말발도리는 노지월동은 물론 키가 작고 꽃이 많이 달려 조경수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바위 근처나 높은 화분에 심어두면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는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지보단 새로 뻗은 가지를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신비로운 청보라빛의 꽃을 피우는 수레국화. 한 해 또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계속해서 씨앗이 떨어져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주는데요. 잎이 무성해져 꽃들이 가려질 수 있으니 경사면에 낮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과 함께 심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이 모여 풍성하고 커다란 꽃볼을 이루는 아나벨 수국. 아나벨 수국은 더운 여름철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추운 겨울철엔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도 뿌리를 견디는 품종이랍니다. 다른 수국에 비해 양지에서도 잎이 쉽게 타지 않고 병해충에도 강해 수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기를 수 있어요. 솜사탕처럼 몽실몽실한 꽃들이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아스틸베. 정원에 습하고 그늘이 짙는 곳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내한성이 강한 수군초로 해마다 새로운 싹을 더 풍성하게 내어준답니다. 이어서 백풍등은 잎도 향도 고추잎처럼 생겼는데요. 별 모양의 보랏빛 꽃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한답니다. 줄기가 넝쿨을 타면서 자라 울타리를 태우거나 예쁘게 감아주면서 기르는데요. 아담한 키를 원하신다면 꽃을 보신 후에 줄기들을 잘라주면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핑크빛에서 푸른빛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꽃을 가진 이사도라. 키가 작게 자라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선호해 분갈이 하실 때 마사토나 펄라이트는 넉넉히 넣어 식재해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라면 풍성한 꽃과 예쁜 색감으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장미예요. 장미는 땅이 녹고 봄내음이 가득한 지금 이 시기부터 심기 시작하는데요.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를 선호해요. 먼저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딱딱한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든 후에 뿌리보다 깊게 파내어 식재해주시고 식재 후에 뿌리가 잘 활짝될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된답니다. 장미는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가지나 뿌리로 전달되도록 전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이나 꽃이 만개했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여름이 되기 전 4월부터 병충해 관리를 해주시고 2-3년 정도 키우셨다면 총키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잘라 안쪽으로 향해 교차되는 가지들이나 약한 가지들을 함께 정리해주세요.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비료를 챙겨주시는데요.
시기에 맞게 천천히 녹을 수 있는 고체형 비료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보실 야생화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잎의 모습에서 구분이 되듯 털도끼와 민도끼가 있는데요. 잎은 바위솔의 모습을 띠고 있고 꽃줄기가 올라와 앵초와 비슷한 꽃이 피어난답니다. 지면에 붙어서 낮게 자라 암석정원이나 납작한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른 바위솔처럼 옆으로 자구들을 번식하는 특징을 가져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야생화로 야외에서 키우셔도 괜찮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삼색 조팝에 이어 형광등을 킨 듯 밝은 잎으로 화단을 밝혀주는 황금 조팝, 그리고 쨍한 레드 컬러의 꽃을 피우는 붉은 조팝이에요. 꽃이 피어나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수술들이 매력적인데요. 이 친구들은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주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는 양지에 식재해주시면 밝은 잎과 빛나는 꽃의 매력이 더 돋보일 거예요. 다음은 잎이 코끼리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귀 바위치라고 불리는 설화입니다. 이 잎사귀는 계절이 변할 때면 붉게 물들거나 청동색으로 발색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영하 37도, 영상 46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진한 보랏빛의 인맥무늬가 돋보이는 드레스업 라벤더, 페튜니아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위로 물을 주기보단 화분을 물에 담궈 저면관수로 물을 주세요. 주변이 너무 습하면 속에 있는 잎들이 물러질 수 있어 통풍이 잘 되는 창가 근처나 야외에서 키워주셔도 좋아요. 학명은 칼리브라코아, 슈퍼벨 밀레니엄벨로도 불리는 친구인데요. 햇빛량과 개화 시기에 따라 색감이 변하기도 하는 아토믹 오렌지예요. 얇고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가지를 사방으로 뻗으면서 자라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실내에서 사계절 오랫동안 꽃보기가 좋은 삭스룸인데요. 부드러운 솜털과 다육질의 두툼한 잎을 가져 너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해 주시고 잎에 물이 맺힌 채로 뜨거운 햇빛을 보면 잎이 물러지거나 얼룩이 질 수 있어 주의해 주시면 좋답니다. 이어서 풀모나리아과의 식물로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해 마지막으로 푸른꽃으로 장식하는 삼색 앵초인데요.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강해 야외 화단이나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키가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 심어 감상하기 좋은 외성 펜스테몬. 이른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피고 지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고 번식은 삽목이나 파종도 가능하지만 봄에 포기를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여름에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횃불 모양의 이국적인 꽃을 피우는 니포비아. 풀처럼 가는 잎이 덩어리를 만들고 강한 줄기가 잎사귀 사이로 솟아올라 여름철 화단에 포인트를 주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건조에 강하고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하고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짧은 잎들이 수북히 화분을 덮고 그 사이로 작은 겹꽃들이 피어나는 닭간의 페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키가 15cm 정도로 아담하게 자라 꽃잔디처럼 화단을 장식해도 예쁘답니다.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백리향은 잎이 옆으로 퍼지며 자라고 꽃이 피어도 낮은 키를 자랑해 지피식물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추운 겨울철 지상부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와 화단을 장식해 줄 거예요. 땅에 식재하실 경우엔 월동이 가능하지만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실내로 들여 월동을 해주세요.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천상초는 구름 사이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운간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영하 30도 추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강인한 야생초이지만 덥고 습한 환경을 힘들어해 배수에 유의해주시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한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작물 지황, 홍자색 꽃을 가졌는데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땅에 심어 뿌리 활착을 하고 나면 특별한 물관리 없이도 매년 잘 자라나준답니다. 여름에 1m 내외로 곱게 자라 방망이 같은 꽃을 피우는 리아트리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 어느 지역에서든 월동이 가능하고 여름철 가뭄에도 거뜬하게 견뎌주는데요. 줄기가 뻣뻣하고 곧아서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준답니다. 여러 개 식재 시에는 10cm 정도로 옹기종기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순백색의 나팔꽃이 피어나는 철보백합. 키는 60cm 이상으로 자라고 다른 백합처럼 구근을 수확하기보단 그대로 두면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발화로 번식을 해요. 오히려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씨를 수확해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선명하고 풍성한 겹꽃이 여름철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쑥군 겹 해바라기. 키와 몸집이 80cm 정도로 자라나요. 영하 28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주지만 되도록 햇빛이 많은 장소에서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좋답니다. 잎에 화사한 무늬도 물들어 더 특별하고 줄기 마디마다 동글동글 층이 져 피어나는 무늬 층꽃이에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고 다년생으로 해마다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실내나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주고 꽃에 꿀이 많아 벌과 나비들도 불러오는 식물이랍니다. 다음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추면국이에요. 추면국은 생명력도 좋고 번식력까지 좋아 인기가 많은 야생화 중 하나인데요. 월동이 영하 30도까지 가능해 화분에 심어두어도 겨울철에 따로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아래로 고개를 숙인 꽃이 수줍은 듯 피어나는 사기부용. 월동이 가능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다가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을 보내요. 그러다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잎들로 풍성하게 채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일반 토플에 비해 잎도 더 작고 키도 아담하게 자라는 미니 토플이에요. 번식력도 좋아 비료도 필요하지 않고 토양도 가리지 않아 키우기가 수월한데요. 햇빛만 잘 드는 장소에 심어 주기적으로 물만 잘 챙겨주시면 잘 자라나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다 커봐야 5cm 정도로 아담한 키를 가졌는데요. 보기보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붉은 바위취. 30cm에서 50cm 정도의 기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자잘한 붉은 꽃을 피우는데요. 잎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꽃을 본 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항상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 주세요. 흰 이메리스와 달리 꽃의 시기가 찾아와야 피어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꽃이 한번 피어나면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보답을 해준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들도 만들고 양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면 좋아요. 꽃이 마치 불붙은 담배를 연상케 해 시가플라워 담배초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워줘요. 어느 정도 그늘이 지는 장소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추위에 약한 편으로 겨울철엔 실내에서 관리해주세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파슬톤이 하늘색 꽃을 피우는 애기물망초. 흙이 금방 건조해지는 편이라 한번 물을 줄 때 충분히 적셔주시는데요.
잎들 사이로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잎들이 물러질 수 있어요. 흙 쪽에만 물을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어서 나무에서 사랑스러운 방울꽃이 피어나는 은방울나무. 진달래과의 교목으로 향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저분한 잎들이 자연스레 떨어지고 새로운 잎들이 채워짐과 동시에 꽃몽오리들을 내어준답니다. 이어서 독일 은방울꽃은 빗자루과의 외떡잎 여러 해살잎풀로 아치를 이루는 꽃줄기를 따라 방울꽃들이 조롱조롱 피어나는데요. 방그늘의 숲 가장자리나 나무 아래에서 자생해 살짝 그늘진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답니다. 작은 팝콘을 터트리듯 하얀 겹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터리풀. 잎의 생김새가 고사리처럼 갈라져 있어 고사리 터리풀, 백두산 터리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습한 토양에서도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해 봄에 다시 새순을 내어준답니다. 보랏빛의 종 모양의 꽃이 여러 겹으로 쌓여 더 특별한 초롱꽃인데요. 캄파놀라 베르니스라는 품종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야외 정원에선 키가 60cm까지 자라고 6월부터 한여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환한 등불이 달린 듯 독특한 주황꽃이 피어나는 샌더소니아예요. 절화용으로 많이 재배되지만 화분에서 키우면 해마다 오래도록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콩나물처럼 생긴 구근을 가진 식물로 항상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연한 분홍색의 꽃들을 한아름 피어내는 캉캉페랭이. 페랭이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살짝 건조한 듯 키워주신다면 초보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데요. 꽃이 지면 가위로 정리해주시는 것보단 마늘종 뽑듯이 꽃들을 뽑아주시면 이후에 꽃이 피어도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 풍성하게 피어나는 베로니카와 달리 황금 베로니카는 황금색의 밝은 잎을 가졌고 꼬리풀처럼 줄기가 위로 올라와 차례대로 꽃을 피운답니다. 단윤생 수꾼초로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연한 분홍빛의 작은 꽃망울들이 터지듯 피어나는 새잎광의 비름. 날이 따뜻해질수록 줄기가 더 멋스럽게 자라는데요. 다시 겨울이 되면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하게 뭉쳐 자라는 모습도 귀엽답니다. 7, 8월의 줄기 끝에서 분홍색의 커다란 꽃볼을 만들고 햇살을 받으면 꽃들이 반짝거리는 큰 꿩의 비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다육가 식물로 수분이 많아 물주기가 바쁘지 않아요. 여름철 메마르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손톱보다 작은 보라색 꽃봉오리가 톡하고 터지면서 피어나는 금꿩의 다리. 여리여리한 줄기 끝으로 공중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정말 예쁘답니다. 계곡이나 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 건조에는 약한 편이고 촉촉한 흙을 좋아해요. 분을 발라놓은 듯 뽀얀 잎을 가졌고 여름에 작고 하얀 꽃들로 화단을 가득 채워주는 하설초.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낮은 키와 옆으로 몸집을 늘리면서 자라 지피식물로도 키우기 좋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과습을 주의해 살짝 건조한 듯 키워주세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노란 꽃을 피우는 하늘바라기.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 지어진 이름이에요. 월통도 잘하고 고온 다습에 강인한 편이지만 건조에는 약한 편이랍니다. 개화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잎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색시의 머리에 얹던 족두리 장식을 닮은 꽃 족두리꽃. 초원이나 모래 등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 극심한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오히려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 약간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초여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화단을 장식해주는 펜스테몬. 펜스테몬은 원래 키가 높게 자라는 식물인데요. 이 친구는 키가 30cm 내외로 낮게 자라는 미니 펜스테몬이에요. 야외 화단은 물론 화분에서 키우시기도 좋아요. 여린 듯 수수하게 피어나는 운남소구. 포슬포슬한 하얀 꽃 속에 노란 물감을 콕 찍어놓은 듯한 꽃을 피우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을 피워주고 월동도 잘 돼서 해가 지날수록 다복해지는 국화예요.
화단에 돌틈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서 가꾸셔도 좋답니다. 꽃과 잎에서 진한 오렌지 향을 풍기고 해마다 여름 정원을 환하게 가꿔줄 벨가못. 베르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잎이 넓게 자라는 식물로 노지에 심을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어주시면 좋아요. 어린 양의 귀처럼 부들부들한 잎사귀를 가진 램즈이어. 우리나라에선 소무단풀로 불리는데요. 6, 7월에 꽃이 피고 키는 90cm까지 자라요. 허브 식물에 물을 주듯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고 해마다 몸집이 커져 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안개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알케밀라.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길가나 초지, 산비탈 같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잎에 유난히 물방울이 잘 맺혀 특히 비가 내린 후에 더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랍니다. 7, 8월에 꽃대가 쭉 올라와 크고 화려한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나는 디기탈리스. 꽃 안쪽에 주근깨 같은 반점들이 있고 관 모양의 근사한 꽃을 피워요. 1m가 넘게 자라는 대형 식물로 야외 화단의 뒤편에 심기 좋아요. 몸집도 큰 편으로 30에서 40cm 정도 간격을 띄어 식재해주시면 좋답니다. 층층이 피어나는 꽃은 20cm 정도로 길게 자라고 손바닥을 펼친 모습의 잎을 가진 루피너스인데요. 땅에 심어 기르면 키가 1m 정도로 자라 화단에서 존재감을 뽐내준답니다. 루피너스는 뿌리가 직립으로 아래로 깊게 뻗어내려가 크고 깊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후룩스 종류 중 검붉은 잎을 자랑하고 선명한 붉은 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블랙레드 후룩스예요. 후룩스는 고온다습에 강한 여름철 식물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어나고 겨울철 월동 걱정도 없답니다. 잔잔한 꽃을 피우고 꽃향기를 솔솔 풍기는 차가 후룩스. 후룩스는 대부분 여름에 피어나지만 차가 후룩스는 이른 봄에 꽃을 피워준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잎이 가느다랗고 키도 아담하게 자라는 가는잎 후룩스인데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핑크빛과 청보라빛이 섞인 오묘한 색감을 가졌답니다. 무늬가 물든 잎에 보랏빛까지 물들어 삼색을 띠는 무늬 후룩스. 후룩스는 해가 지날수록 옆에서 새순들이 올라와 더 많은 꽃을 피워요.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몸집에 딱 맞는 화분보다 더 넓은 화분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구름국화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의 풀로 카모마일과 비슷한 다년생 허브인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땅에 바짝 붙어서 자라요. 해가 지면 꽃잎을 닿는데 그 꽃잎 뒷면이 더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네모나게 접혀있는 꽃망울들이 활짝 펼쳐지며 피어나는 부바르디아. 부케에도 많이 사용되는 꽃인데요. 꽃이 지고 가지들을 정리해주면 초가을에 한 번 더 꽃을 피워주고 열대기후에서 자라던 식물로 겨울철엔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해주세요.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고 5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오래도록 만나는 붉은 병꽃. 습한 토양, 건조한 토양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도 가능한 꽃나무로 성장이 빠른 편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수영을 잡아가는 재미도 있답니다. 천일홍은 우리나라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실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로 외국 화초랍니다. 햇빛을 많이 좋아해 실내보단 야외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천일홍은 1년 초로 씨를 미리 받아두거나 화분에서 키워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꽃잎을 하나하나 접어놓은 듯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차 데모루. 오묘한 보랏빛을 가져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데모루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잎이 처지기 전에 물을 꼭 챙겨주시고 오랫동안 식물 주변이 습해지지 않도록 자주 통풍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다이시아는 남아프리카가 고향이라 더위에는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다년생 식물로 기를 수 있답니다. 꽃이 지면 꽃대를 짧게 잘라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가을에 새로운 꽃몽오리가 올라와 꽃을 한 번 더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카네이션 친구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카네이션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고 잎들이 축 늘어지기 전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챙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병충해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통기성이 좋은 흙에 심어 키워주시면 좋아요. 베란다나 실내에서 월동을 해주시면 다음 해에도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남부지방에선 노지 활동도 가능해요. 풍성한 겹꽃을 가진 제라늄 친구들로 꽃잎에 형광등을 켜놓은 듯 진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라늄은 여름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1년 내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겨울철엔 춥지 않은 베란다나 실내에서 여름철엔 통풍이 잘 되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답니다. 봄꽃들이 수그러드는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 가을까지 진한 보랏꽃을 피우는 수꾼 사루비아. 햇빛이 좋은 곳에 위치하면 지속되는 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수꾼초로 겨울엔 뿌리로 월동하고 야외 화단에 심으면 바람에 씨가 날려 주변에 번식도 해준답니다. 하얀 얼룩무늬와 귀여운 계란꽃이 피어나는 글래스고 베고니아. 베고니아는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 너무 과한 물주기는 피해주시고 분무를 통해 공중습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엔 원줄기가 두꺼워지면서 나무처럼 변해 원하는 수형으로도 가꾸실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풍성한 겹꽃을 피워내는 겹채송화. 채송화는 온대열대 지방의 모래땅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건조에 강한 다육식물이랍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엔 꽃을 안전하게 피울 수 있도록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이어서 꽃이 피어나 꽃이 질 때까지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몬마가릿이에요. 개화 시기에 따라 햇빛량에 따라 꽃색이 변하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우면 꽃색이 더 진해져 창가 근처나 야외에 두고 키워주시면 좋아요. 진한 보랏빛 꽃잎에 금빛 해를 두른 흑진주 페투니아. 수영에 따라 높은 화분이나 거리 화분에 심어 늘어지게 기르셔도 좋고 가지치기를 해주어 봉긋하게 키우셔도 예쁘답니다. 잎은 하얀 솜털을 가져 은빛이 돌고 꽃은 마치 방고의 그림을 보듯 강렬한 색상을 보여준답니다. 가자니의 꽃은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낮은 키에 비해 10cm에 달하는 큰 꽃을 가졌고 일반 가자니아와 달리 내한성이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줄무늬를 가진 잎이 매력적인 줄무릇.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듯 아래에 아기자기한 분홍꽃들이 피어난답니다.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주변에 구근들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데요. 나누어 심어주어 화분 가득 채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답니다. 단결 협력이라는 꽃말을 가진 듯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천인국이에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데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수꾼초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월동이 가능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월동도 잘하고 번식력이 뛰어나 정원 한 자리를 가득 채워줄 펜스테몬. 키가 높게 자라 초봄이나 늦가을에 한번 잘라주시면 좋고 뿌리나 씨앗으로 번식을 해 3, 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림자 가진 듯 어둡게 물든 잎과 신비로운 청보랏빛의 꽃을 피우는 자엽 꼬꼬비. 우리나라의 북쪽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뿌리로 월동을 하는 수꾼초예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월동도 잘하고 풍성한 잎과 쨍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터리국화예요. 잎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고사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얇은 국한 잎을 가졌죠. 국화과의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마르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물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일수록 여름엔 과습이 발생할 수 있어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놓거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해주시면 좋겠죠.
작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듯 잔잔한 꽃들이 피어나는 데빌레. 데빌레는 꽃잎 속에 길게 생긴 끈끈한 포충이 방아쇠처럼 움직여 벌레를 잡는데요. 습지에서 자라는 수충식물로 간접광으로도 충분히 꽃을 피워준답니다. 겨울에는 최저 5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해주세요. 햇살을 머금은 듯 형광빛 색감을 띠는 꽃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사하게 꾸며주는 에키네시아예요. 지금 보시는 에키네시아는 처음엔 해바라기처럼 풍성한 겹꽃잎을 자랑하다 꽃이 만개하면 밀짚 모자를 얹어놓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데요. 키가 최대 60cm 정도로 자라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아요. 땅에 심을 경우엔 폭이 40cm에서 60cm로 성장해 식재 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심어주세요. 이어서 꽃대가 쭉 올라와 셔틀콕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키가 최소 50cm에서 1m까지 자라는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도 강건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보여주는데요. 월동 온도가 영하 34도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야외 식재가 가능해요. 에키네시아는 해마다 몸집을 배로 늘려주는데요. 아직은 잎들이 3분의 1밖에 안 올라왔지만 이후엔 이 화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잎들이 따글따글 올라온답니다. 에키네시아는 뿌리로 월동을 해 지면 가까이 줄기들을 잘라 정리해 주시고 다음 해를 기다려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에키네시아는 화단에 독보적인 분위기를 내어주는 더블 데커예요. 처음엔 일반적인 에키네시아처럼 피어났다 이후에 꽃모자를 쓴 듯 두 개의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하늘을 보낸 묵은둥이로 속에서 풍성한 꽃을 피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다란 핑크빛 꽃잎을 내어주는 팔리다. 팔리다는 파종 후 2해를 보내야 꽃을 피우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 여름에 화려한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해마다 감상이 가능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실내나 야외 화단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빼놓을 수 없는 식물 비비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여름이 되면 연한 보랏빛 꽃도 피어내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의 추위에도 잘 견뎌주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뿌리가 물이 오랫동안 잠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고 가을엔 동면을 준비해 바짝 마르지만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관수해주세요. 겨울에 지상부가 없어지고 이후에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내어준답니다. 풍성한 잎사귀 사이로 길게 뻗어올린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면 정원을 멋스럽게 장식해주는 아칸서스. 크림빛 무늬가 물들어 더 화사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무늬 아칸서스도 있는데요. 아칸서스는 널찍하고 독특한 톱니 모양의 잎이 특징으로 고대 건축물의 문양으로 모티브가 되었던 식물이기도 해요. 봄에 개화가 시작되면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높은 키와 커다란 잎으로 덤불을 이뤄요.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질감의 잎을 가진 털수염풀. 스티파 포니테일 그라스라 불리기도 하고 꽃이 피어나면 크림색으로 물드는데요.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멋스럽답니다. 건조한 양지를 좋아하고 영하 2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요. 늦은 봄 무더운 여름철에 진한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밥티시아. 콩과 식물로 꽃이 지면 검은 열매를 맺는 모습도 보실 수 있답니다. 밥티시아는 건조에 강한 편으로 땅에 심어 기를 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린 모종은 성장을 위해 겉흙이 마르면 물을 챙겨주세요. 향 등골풀은 첫 해가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숲을 이루는데요. 키가 1m 정도로 자랐을 때 개화가 시작돼요. 몽실몽실 피어나는 꽃들로 분위기를 내어주고 큰 키와 풍성한 잎으로 화단에 볼륨감을 넣어준답니다. 진한 붉은 꽃과 보라꽃이 피어나는 숫잔대. 숫잔대는 로벨리아 꽃과도 닮아 수컷 로벨리아라는 이름도 가졌는데요. 볕이 잘 드는 습지나 냇가 주변의 축축한 토양에서 자라 습잔대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고온성 식물로 무더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정원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풍로초는 꽃잎에 마치 혈관처럼 보이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산 풍로초는 그 무늬가 더욱 진하게 보인답니다.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가꾸기도 좋고 노지활동이 가능해 햇빛이 잘 드는 화단의 식재하기 좋아요. 가녀린 잎사귀 사이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꽃잎들이 피어나는 델피늄. 델피늄은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일수록 날씨가 더워지면 과습이 되기 쉽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동생사나 보습과 통기성이 좋은 저곡토, 마사토 등을 혼합해 분갈이 해주시면 좋답니다. 꽃망울이 터지면 마치 휴양지에 놀러온 듯한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블룸 펠시아예요. 한꺼번에 많은 꽃들이 달리진 않지만 한두 송이로도 진한 향기를 내어준답니다. 베란다나 실내에서 겨울을 보내주시고 가지 끝에서 개화가 시작되어 꽃을 감상하신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핑크빛 꽃잎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하는 사기 쑥부쟁이. 3월부터 11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월동 온도가 영하 5도로 비교적 추위에 약한 편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추운 지역들은 베란다나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이어서 그리스 초롱이에요. 꽃은 같은 초롱꽃과 식물인 그레이스 campanula와도 비슷한데요. 다른 특징은 두터운 잎을 가져 물마름이 빠르지 않고 추에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랍니다.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듯 독특한 생김새로 꽃을 피우는 구슬잔대. 꽃이 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솜털처럼 변하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토양도 가리지 않아 암석정원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자주초롱은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꽃을 달고 30cm까지 자라 화분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실같은 가느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보랏빛 초롱꽃을 피우는 실잔대. 노지활동이 가능해 화단에 식재하셔도 좋지만 앙증맞은 꽃을 가까이 감상하기 위해선 화분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어서 하트 모양의 꽃잎이 둘러싸여 화단을 장식해줄 유럽 페랭이. 위로 뻗으면서 자라는 다른 페랭이들과 달리 낮게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요. 야외 화단에 지피식물처럼 키워도 좋고 널찍한 화분의 식재에 꽃을 감상하셔도 좋답니다. 뾰족뾰족 진한 녹색잎을 가지고 달콤한 향기를 가진 꽃을 피워내는 은목서. 은목서는 추위에 약한 편으로 중부 지역에서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가지치기는 꽃눈이 생기는 6월 이전에 해주시면 좋답니다.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들을 피워내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 청보랏빛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얇고 길게 뻗은 잎을 자랑하는 자란. 바위의 암벽에서 자라는 난초과의 식물인데요. 구근을 가져 번식도 잘하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생각보다 강건한 식물로 초보자도 키우기 좋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식재해주세요. 쭈글쭈글 배춧잎 같은 앵초들과 달리 맨들맨들한 다육질의 잎을 가진 영국 앵초인데요. 몸집보다 크지 않은 화분에 심어 가꾸시면 더 예쁘답니다. 원산지에서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분갈이 하실 때 마사토를 섞어 심어주시면 좋아요.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꽃을 팡팡 터뜨리는 싹소롱. 잎에 무늬가 물들어 더 특별한데요. 열대식물로 따뜻한 실내에서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줘요.
두툼한 잎에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져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시면 좋답니다. 학명은 칼리브라코아로 슈퍼벨 밀레니엄벨로도 불리는데요. 페튜니아를 개량해 만든 꽃으로 특성과 키우는 환경이 비슷하지만 슈퍼벨은 얇고 작은 잎들을 가지고 있어 물을 더 필요로 한답니다.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수해주세요. 줄기 끝에서 꽃망울들이 맺히니 꽃을 다 감상하신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풍성한 꽃볼을 만드는 수국. 이 수국은 지금 한번 피고 여름에 한 번 더 꽃을 내어주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해가 진 저녁보단 오전에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국은 저온을 거쳐야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실내에 두시지 말고 영하 5도 이하의 공간에서 한두 달 정도 추위를 막게 해주세요. 이후에 다시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예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워 애기 해바라기, 난쟁이 해바라기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쌈비탈리아입니다. 사방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자라 화분 밖으로 늘어지도록 기르거나 화단 경계석 쪽에 심어주기 좋답니다. 잎이 얇은 편으로 물을 많이 요구하니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세요. 푸른빛에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아메리칸 블루.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휴양지에 가면 쉽게 만나는 꽃이기도 하는데요. 10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우면 사계절 피고지고를 반복한답니다. 줄기 끝에서 꽃을 피워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동백꽃처럼 검붉은 꽃을 피우는 블랙로즈 페랭이. 줄기와 잎이 단단해 쉽게 망가지지 않을 뿐더러 건조에도 강하고 추위와 병충해도 강한 식물이에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답니다. 집소 필러라 불리기도 하는 이끼용담은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잎들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는데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 지피식물로도 식재된답니다. 촛대 바람꽃이 피어나면 일반 바람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에 꽃이 지면 동그란 수술이 촛대 모양으로 길게 자라는 모습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묵은 줄기와 잎을 바짝 잘라주거나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고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쥐손이 친구들로 먼저 애기 쥐손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쥐손이 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데요. 월동도 잘 되고 햇빛과 물을 좋아해서 건조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주시거나 마사토의 비율을 줄여 어느 정도의 수분은 머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게보 쥐손이는 애기 쥐손이보다 잎이 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5장의 꽃잎이 겹치지 않고 피어나요. 다른 쥐손잎과 식물에 비해 포기 번식도 잘 되고 한자리에 여러 개의 가늘고 기다란 줄기가 자라서 포기를 이룬답니다. 보라색의 하트 꽃잎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아 쥐손이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정원에 있는 돌 사이에 심으면 꽃이 빼곡하게 피어나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이어서 다음 쥐손이는 잎에는 대리석처럼 얼룩무늬를 가졌고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 게르와 쥐손이입니다. 높이는 6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해요. 뾰족뾰족 가시 같은 꽃받침 위로 작은 밤송이 같은 꽃이 피어나는 에린지우. 처음엔 녹색의 꽃봉오리를 올렸다가 은빛이 섞인 푸른빛으로 변해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여름부터 피어나 가을까지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에린지움은 햇빛을 좋아해 가능한 많은 햇빛을 보여주시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답니다.
이어서 하얀 밤송이꽃을 피우는 유카잎 에린지움인데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식재할 때 자갈들을 하부에 깔아주어 과습에 대비해주시면 좋답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해 화단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 델피늄으로 봄에 심어놓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빛을 발하는데요. 시원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청보라빛 겹꽃을 피워준답니다. 탑처럼 높게 자라 화단의 포인트 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딸기꽃을 닮은 양지꽃이에요.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줄기가 비스듬히 땅을 기어가며 자라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좋고 척박한 땅보단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나줘요. 꽃의 모양이 컵을 닮아 컵플라워라고도 불리고 잎보다 더 큰 꽃잎을 자랑하는 은배초. 은배초는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 빠르게 번식하는 야생화로 지피식물로도 유용한데요. 해가 잘 드는 장소에 심어 놓으면 더 잘 자라주고 토양이 비옥할수록 번성해요. 다양한 메발톱 종류 중 꽃이 제일 작게 피어나고 메발톱의 특징인 꽃잎 뒤편에 꽃뿌리라고 하는 꿀주머니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 가지에서도 마디마다 꽃을 내어줘 가지피기 메발톱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보랏빛을 띠는 작은 꽃들이 공처럼 모여 피어나는 버들 마편초, 외국에서는 라일락 버베나라고도 불리는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18도로 내한성은 약한 편이지만 자연발화가 매우 잘 되어 해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자주꽃이 피는 자주꽃방망이와 하얀 꽃이 피어나는 흰 꽃방망이를 함께 데려왔는데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별꽃들이 모여 방망이를 닮은 꽃을 피워내는 친구들이에요. 키는 60cm 정도로 곱게 자라는데요. 수꾼초로 강한 내한성을 지녀 야외 화단에 식재하기 좋아요. 단풍잎 미나리아 제비.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 각지에 습기가 있는 양지 바른 산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얼룩진 단풍잎 사이로 4, 5월에 광택이 나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운답니다. 가느다란 잎과 줄기 끝으로 자잘한 꽃들이 피어나는 실패랭이. 하늘하늘 가녀려 보이지만 바람에도 짱짱하고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 널찍한 화분에서 키우거나 화분을 높은 위치에 두고 흘러내리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짙은 녹색잎이 붉게 물들어 있고 자잘한 꽃잎들로 큼닥한 꽃을 이루는 루비과꽃. 국화과의 식물로 당국화, 치국화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잘 자라지만 고온 다습에 주의해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해주세요. 푸른빛과 은빛이 섞인 동그란 꽃의 모양이 절구꽁이를 닮았다고 해 절구대라고도 불리는 에키놉스예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데요. 자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거나 주변에 키가 큰 식물들과 키워주셔도 좋아요. 우단 담배풀은 잎이 우단처럼 고운 털들이 빽빽하게 나있고 담배잎과 닮아 지어진 이름이에요. 유럽이 원산지로 얕은 뿌리를 내려 모래 같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대 하나가 2m 정도로 자라 탑처럼 우뚝 솟은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독특한 붉은 꽃이 피어나는 안틸리스.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피어나는 안틸리스는 키가 15cm 내외로 크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데요. 다년생 수꾼초로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가능하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 자갈이 많은 장소나 바위 정원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맞서듯 쨍한 주황 꽃잎을 피우는 루드베키아. 검은 수술이 포인트로 검은 눈의 수잔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여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개화하고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져 꽃이 지면 잘라주는 것 말고는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맨지스 오이풀. 오이풀은 쌍떡잎 식물의 장미과로 잎과 줄기를 문지르면 오이향이 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일반 오이풀보다 꽃이 더 기다란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7, 9월에 꽃이 피어나고 잎들은 낮게 자라지만 얇은 줄기들이 1m까지 자라나요. 이어서 보실 색단초는 버미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돌꽃 바위솔, 돌꽃 잔디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와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바위솔과 같은 다육식물로 건조에 강해 물기가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줘요. 은빛이 맴도는 잎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보랏꽃이 피어나는 러시안 세이지, 라벤더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추위에 강해 월동도 걱정 없고 세이지의 향기가 해충을 쫓아내주어 병해충에도 걱정 없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곳이 자생지인 만큼 가끔 물주기를 놓쳐도 잘 자라나줘요. 6갈래로 갈라진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익시올리리온 티타리쿰. 우리나라에선 시베리안 백합이라 불리는데요. 키가 40cm 정도로 자라 5월부터 7월까지 꽃을 피우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요. 구근을 가진 식물로 과습을 주의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꽃들이 모여 풍성한 꽃볼을 이루고 떡갈나무의 잎을 닮은 떡갈잎 수국. 일반 수국과 달리 토양 산도를 맞춰줄 필요도 없고 햇빛에도 강한 편이라 양지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멀칭을 해주셔도 도움이 된답니다. 여름부터 가을 내내 솜털을 가진 은빛잎을 자랑하는 은빛 꼬리풀. 촛대처럼 길게 올라온 꽃대에서 푸른빛의 꽃을 피우는데요. 가뭄에 강한 편이고 습하지만 않다면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영하 20도의 온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서리가 찾아와도 걱정 없답니다. 보랏꽃이 360도로 둘러싸여 피어나는 셀비아 플란텐시스. 작게 피어나는 꽃잎을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독특하게 피어나는데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나고 잎사귀에선 진한 허브 향기가 나요. 꽃에는 꿀이 많아서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싱그러운 녹색이 위로 하얀 별꽃들이 수놓은 듯한 꽃을 피우는 하야초예요. 영하 28도에서도 월동을 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한여름의 직사광선에는 힘들어해 나무 아래 같은 살짝 그늘이 지는 곳에 식재해주세요.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 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데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고 톱날처럼 갈라진 녹색 잎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무늬 유리호프스예요. 유리호프스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하고 건조와 과습에도 비교적 강한 편으로 관리가 늦어져도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버베나 꽃을 좋아하지만 월동이 어려워 키우기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반 버베나와 달리 파라솔 버베나는 추위에도 강해 월동도 걱정 없는데요. 지피식물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고 꽃과 잎이 밟혀도 잔디처럼 다시 일어나요. 건조에도 강해 돌계단이나 디딤돌 근처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금화꽃은 금화를 닮아 골드코인이라고도 불려요. 샛노란 꽃이 오랫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단연초로 잎도 상록성이라 관상가치가 높은데요. 오래 묵으면 몸통과 줄기가 목질화되는 친구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도톰한 순백의 꽃과 진한 향기를 풍기는 꽃나무 치자나무. 작은 꽃송이 하나로도 공간 전체가 향기로워지는데요. 치자나무는 물을 좋아해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은한 간접광이 내리쬐는 장소에 두고 0도 이상의 온도로 관리해주세요. 연필붓꽃이에요. 키가 60cm 이상으로 자라 화단의 가운데나 볼륨감을 주고 싶은 위치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너무 그늘진 곳만 아니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추위에 매우 강한 편으로 별도의 월동 준비 없이도 해마다 새로운 싹을 올려준답니다.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에 하얀 줄무늬가 물들어 있고 늦봄부터 초여름에 키가 1.2m까지 자라 10cm의 크기에 연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아이리스예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물가 주변 암석 정원에도 식재하기 좋아요. 이후에 관리가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이른 봄 새 잎이 나오기 전에 오래된 잎을 제거해 주시고 3, 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수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숙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숙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숙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이어서 갈라진 꽃잎이 깃털을 연상케 하는 깃털 천인국이에요. 천인국은 풍부한 자연 화분과 꿀을 가지고 있어 밀원식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노지활동은 물론 번식력도 강한 편으로 드넓은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화이트 캔디예요.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송이가 조금 더 큰 편이랍니다. 월동과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다음은 분홍 꿀풀이에요. 꽃에 꿀이 많아 지어진 이름으로 방그늘부터 양지 바른 곳까지 어디든 심을 수 있고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는 야외에서 겨울 나기가 어렵지만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월동 걱정 없는 페랭이 친구들을 만나보실게요. 먼저 루비 보석처럼 새빨간 꽃을 피우는 루비 페랭인데요. 페랭이는 낮은 지대에 건조한 곳이 서식 장소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 사이나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에 식재도 좋답니다. 남도자리,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택이 있는 작은 녹색잎에 순백의 하얀 꽃으로 완전히 덮여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노지월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채꽃, 노도부츠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예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핑크빛 꽃잎이 앙증맞게 모여 피어나는데요. 건조에 강해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며 피어나는 꽃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노지에 심어두면 주변에 씨앗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씨앗들이 자연발화가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온답니다. 그럼 매년 꽃을 보는 단연생과 다름이 없겠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하니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봄을 기다려주세요. 알프스 안개꽃, 숙근 안개초 종류로 전국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한데요. 키는 15cm에서 20cm로 낮게 자라고 옆으로 퍼져서 정원 앞쪽에 심거나 정원석 사이사이의 돌틈에 식재해도 좋답니다. 가느다란 많은 꽃줄기 끝에 나비 모양의 작은 꽃들을 가득 피워주는 로벨리아. 푸른 청색의 색감을 가져 정말 예쁜데요. 추위와 더위에 약한 특징이 있어 사계절 꽃을 감상하시려면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쨍한 버건디색 호꽃잎에 복색 무늬를 가진 해바라기 앵초.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가면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매년 봄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녹색잎과 노란 꽃을 피우다 추운 겨울이 되면 붉게 물든 모습이 매력적인 백두산 기린초.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는 지피식물로 추위와 건조에도 강해 노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햇빛이 짱짱한 곳에 위치해 옷자라남을 피하고 과습에 주의해주세요. 고산동작꽃은 40cm 정도의 낮은 키를 가졌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야외 화단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티벳이나 알프스 등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요.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라넌큘러스를 축소화시킨 듯 앙증맞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 미나리 아제비.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경계석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작은 주황꽃이 피어나는 애기 범부채. 기존의 범부채는 부채처럼 잎이 수직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애기 범부채는 인사를 하듯 잎이 사선으로 자라고 꽃도 고개를 숙이며 피어난답니다. 북꽃과의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연못 주변에 습한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수꾼 가자니아. 화사하고 쨍한 색감의 꽃은 기존 가자니아와 같지만 잎이 더 단단하고 앞뒤면의 색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름에 수꾼이 붙어있듯 월통도 더 강한 편이고 가뭄에도 강한 편이지만 과습이 되는 건 싫어해요. 장마철에 대비해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수술이 돋보이는 귀여운 노란 꽃이 피어나고 지고 난 자리에 빨간 열매를 맺는 하이베리쿵.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은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5도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꽃이 민들레꽃과 같아 알프스 민들레라 불리지만 민들레와는 다른 종류의 풀이에요.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로 심기 좋아요. 장마철에 주의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순백에 하얀 종꽃이 피어나는 용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싹을 올리고 있는데요. 용담은 고산 지역의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비와 습기에도 강해요. 8월에서 10월에 개화해 이른 봄에 폭이 나누기를 해 번식을 하시면 군락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다육식물 중 가장 낮은 기온에서도 살아남는 바위솔은 화분에서도 별도의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노지에서도 키우기 좋은데요. 바위솔은 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분갈이 해주시고 주변으로 자구들을 생성해 간격을 띄어 심어주시면 좋아요. 이후에 다시 빼곡히 자라나 줄 거예요. 두매의 양귀비. 백두산의 비탈진 화산지대 자갈밭에 무리지어 자생하는 야생화로 추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성상 잎과 줄기에 자잘한 털로 덮여 있어요. 5cm에서 10cm 정도 꽃줄기가 올라와 가녀린 꽃을 피워준답니다. 투톤의 꽃잎들이 겹겹이 쌓여 꽃을 이루고 있는 비치벨 윈디 카랑코에. 원산지가 열대지방으로 햇빛을 못 받으면 마디가 길어지고 통통했던 잎들이 얇아질 수 있어요. 따뜻한 실내에 햇빛이 많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칼란디바로 블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 쉬운 꽃인데요. 다육성을 가진 잎으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10도 이상의 환경에 두기만 하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지거나 물러질 수 있어 스프레이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잎을 만져보고 말랑해지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이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시가 있고 병충해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약초로도 유명한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고도 불리며 한방에서는 꽃과 잎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봄에는 예쁜 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엔 싱그러운 잎들을 뽐내는 야생화랍니다. 빛을 좋아해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나무 그늘 같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내한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목단. 목단은 미나리아지빛과의 낙엽과목으로 키가 최대 2m 정도까지 자라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짙어지는 5월에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시원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가을에는 충분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여름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반그늘 상태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표면에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낙엽이나 솔잎 등으로 멀칭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